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며느리밥풀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며느리밥풀 종류들이 한 5종류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밥풀은 기존의 과를 분류할 때 현삼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APG4 체계에서는 현삼과가 아니라 열당과로 구분이 됩니다. 열당과에는 흔하게 만나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 초종용, 개종용, 백양더부사리 이렇게 다른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식물들이 대부분인데 그쪽으로 합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밥풀 종류들은 지금은 열당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그동안의 며느리밥풀 종류들이 반기생식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기존의 열당과에 있던 식물들이 대부분 다 기생성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밥풀 종류는 사실 종 수준에서 보면 2종밖에 없어요. 5개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크게 2개로 묶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꽃 며느리밥풀, 알 며느리밥풀, 수염 며느리밥풀 이렇게 3종은 종 수준에서는 같은 종이고요. 서로 변종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며느리밥풀하고 새 며느리밥풀도 같은 종이면서 서로 변종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잎이 좁은 친구들과 잎이 넓은 친구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잎이 넓은 친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꽃 며느리밥풀, 알 며느리밥풀, 수염 며느리밥풀 이렇게 3종류들이고요. 그리고 잎이 좁은 친구들은 애기 며느리밥풀하고 새 며느리밥풀입니다. 그 5종류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며느리밥풀 종류 식물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만나는 꽃 며느리밥풀에 비해서 잎이 선형으로 굉장히 좁죠. 그리고 꽃을 보시면 꽃 아래쪽에 있는 그 포엽들이 꽃처럼 분홍색을 띠고 있어요. 이 친구가 낮은 산지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친구 중에 애기 며느리밥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높은 산에 가면 이 친구보다 잎은 조금 더 넓고 그 다음에 꽃은 이 친구하고 비슷하게 포엽이 전체적으로 분홍색을 띠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새 며느리밥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기 며느리밥풀하고 새 며느리밥풀은 종 수준에서는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2종은 원종과 변종 관계여서 만약에 2 친구들이 같이 있다면 애기 며느리밥풀은 낮은 곳에 살고 새 며느리밥풀은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둘이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같이 있다면 원활하게 수분을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변종, 품종 이런 종보다 아래쪽에 있는 분류군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생긴 게 조금 달라서 다른 이름을 붙여주기는 했지만 성적으로는 격리가 안 된 종 수준에서는 같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생긴 게 다르지만 자유롭게 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애기 며느리밥풀하고 새 며느리밥풀은 종 수준에서는 같은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며느리밥풀 종류 중에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요. 새 며느리밥풀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종 수준에서는 애기 며느리밥풀하고 같은 종인데 그래서 생긴 것도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그 꽃 주변에 있는 포들은 다 꽃처럼 분홍색을 띠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꽃 며느리밥풀이나 알 며느리밥풀 같은 경우에는 포가 이렇게 붉은색을 띠지 않는데 이 친구하고 애기 며느리밥풀은 이렇게 꽃 주변에 있는 포들도 꽃처럼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꽃을 보시면 하얀색 밥풀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진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그 2 친구하고는 좀 구분이 되고요. 애기 며느리밥풀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사는 곳이 다릅니다. 이 친구는 높은 곳에 자라고 지금 현재 여기가 한 해발 1000m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이 새 며느리밥풀이 주로 나타나고 낮은 곳에 가면 이제 애기 며느리밥풀이 나오는데 애기 며느리밥풀은 잎이 이거보다 훨씬 더 선형입니다. 이 새 며느리밥풀은 좀 좁기는 하지만 꽃 며느리밥풀이나 알 며느리밥풀에 비해서 좁기는 하지만 애기 며느리밥풀처럼 그렇게 선형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피침형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애기 며느리 바풀하고 다르고요. 그런데 뭐 같은 종이기 때문에 종 단위에서는 이제 둘 사이가 서로 변종 관계이기 때문에 종으로는 같은 종이어서 만약에 둘을 같이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 수분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 주변의 포가 다 분홍색이어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멀리서 보면 꽃이 되게 화려해 보여요. 그냥 꽃 며느리 바풀이나 알 며느리 바풀에 비해서. 여기 며느리 바풀 종류가 나타났는데요. 이 친구는 알 며느리 바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며느리 바풀들은 이렇게 입에 바풀 두 개 물고 있는 게 특징이죠. 알 며느리 바풀, 꽃 며느리 바풀 이런 친구들이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알 며느리 바풀과 꽃 며느리 바풀은 뭐 종 수준에선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을 변종 관계로 취급하면서 구분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하냐면 이 꽃 아래 달린 잎같이 생긴 이 부분을 이제 포엽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가시가 저 끝부분까지 다 나 있죠. 그런데 꽃 며느리 바풀은 시작되는 이 부위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있고, 저 위쪽 부분에는 가시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이 친구는 지금 꽃이 좀 촘촘한 편인데, 꽃 며느리 바풀은 이 친구보다 꽃이 달리는 모습이 좀 더 성깁니다. 좀 더 듬성듬성 달리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어서 이게 성긴지 촘촘한지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고, 포엽의 잎도 중간 이후까지 났다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좀 애매한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어차피 둘이 종 수준에선 같은 종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 동정했다라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며느리 바풀이라고 뭐 통칭해서 부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알 며느리 바풀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지금 꽃이 오랫동안 폈었죠. 여기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쭉 위로 꽃이 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꽃차례를 무한 꽃차례, 무한화서라고 하는데, 꽃을 계속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꽃대가 이렇게 길지 않고 여기에만 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수분이 되고 나면 위쪽에서는 계속 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새 며느리 바풀이나 애기 며느리 바풀 그 종들하고는 다르게 알 며느리 바풀, 꽃 며느리 바풀은 포엽이 녹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알 며느리 바풀, 꽃 며느리 바풀은 이렇게 하얀색 바풀을 물고 있는데, 새 며느리 바풀, 애기 며느리 바풀 그 종은 저렇게 하얀색이 아니라 바풀이 붉은색입니다. 그냥 꽃 색깔하고 같은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포엽이 녹색이어서 새 며느리 바풀, 애기 며느리 바풀 그 종들하고는 구분이 되고요. 바풀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오면 볼 수 있는 며느리 바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며느리 바풀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줄기에 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포엽에도 보시면 털이 복슬복슬하게 솜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며느리 바풀 종류들하고 털 빼고는 비슷한데,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꽃받침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염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염 며느리 바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워낙 털이 독특해서 다른 종류들의 며느리 바풀하고는 좀 구분이 돼요. 잎 넓이나 이런 것들 보면 꽃 며느리 바풀이나 알 며느리 바풀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털이 워낙 독특해서 그 두 친구들하고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얀색 바바를 두 개 물고 있습니다. 수염 며느리 바풀은 주로 남쪽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며느리 바풀 종류입니다. 종 수준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는 꽃 며느리 바풀, 알 며느리 바풀하고 같은 종이고, 그 종들하고 변종 관계에 있는 종입니다. 생긴 걸로 봐서는 완전히 다른 종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는 털 말고는 다른 것들이 다 비슷해서 같이 있으면 수분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오늘 며느리 바풀 종류들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종은 두 종이다. 그리고 잎이 넓은 친구들이 꽃 며느리 바풀, 알 며느리 바풀, 수염 며느리 바풀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불리고 있고, 그 셋의 차이는 털이 얼마나 있느냐, 포엽에서의 가시털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잎이 좁은 친구들은 애기 며느리 바풀하고 새 며느리 바풀인데 둘도 같은
종이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만나는 잎이 훨씬 더 좁은 친구가 애기 며느리밥풀이고요. 새 며느리밥풀은 주로 높은 곳에 사는 잎이 좁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며느리밥풀 종류 중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대표명으로 며느리밥풀을 썼으면 좋겠는데 며느리밥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사실 우리나라에 식물 분류학이 처음으로 도입됐을 때 며느리밥풀이라고 하는 식물명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한테 며느리밥풀 명칭을 부여했냐면 수염 며느리밥풀을 며느리밥풀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털이 많고 꽃받침이 수염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수염 며느리밥풀로 최근에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세 종 중에서 꽃 며느리밥풀, 알 며느리밥풀, 그리고 수염 며느리밥풀 중에서 한 종 정도는 며느리밥풀이라고 하는 대표 이름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며느리밥풀 종류들 한번 가볍게 훑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들을 묶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